네, 통영문화재 야행.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또 언택트로 이게 비접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첫 시간 때 이게 통영의 갓에 대해서도 한번 쭉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통영의 가장 유명하죠. 국가무형문화재 제 114호로 지정되어 있는 통영대발 염장시연과 바로 알기를 함께 해주실 조대용 장인 선생님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또 예, 많은 시청자분들 계실 건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통영의 12공방 중에서 여러 공방이 있는데 특별히 염장을 이렇게 소개돼서 기쁘고요. 오늘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발 염장이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보통 대발이라고 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나 특히나 또 중전마마를 아련할 때 이렇게 착 가려져 있는 그 현대식 커튼 같은 느낌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염장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거든요. 염장. 이 그 바다 생선을 이제 육지로 갖고 가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걸 염장인 줄 알았는데 이 염장은 무슨 말인가요? 염장은 대죽자 밑에 겸손할 염자가 염자인데 그거는 발염자입니다. 그 발은 제가 만드는 거는 대나무를 가지고 발을 만들고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갈대발도 있고 그다음에 재렵발도 있고 재렵이라는 말은 삼껍질을 벗기고 나면 안에 하얀 그 있거든요. 인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인삼이 아니고 네. 우리 옷에 입는 삼배적삼 할 때 그 삼배 삼. 그렇지. 그 껍질 벗기고 나면은 안에 대가 있거든. 네. 그걸 말려 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엮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쌀이대 같은 거. 쌀이대. 예, 그런 발.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중에 통영 대발은 아주 그 시리대 우리 통영 지역에서 나는 네. 가는 대를 이용해서 아주 0.6mm 대오를 만들어서 발 하나 만드는데 대올이 한 1600개 들어가거든. 그런 발을 하나 만들면은 보통 한 2개월, 3개월 걸리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발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발을 만드시는 분들을 염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렇지. 겸손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언택트 시대로 이제 실시간 소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엽 선생님께서 뭐 삼배는 여름에 최고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제석초등학교 1학년 1반 지원아 반가워. 네, 이렇게 또 지원이가 1학년 1반 학생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을 좀 번거롭시겠지만 화면을 옆으로 돌려주시고 전체 화면 켜기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발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거죠? 그 옛날 문헌에 보면은 네. 그 고려 시대 때부터 네. 예. 그 눌지왕의 아우가 적군에게 불모로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출을 하려고 하니까 신하들을 보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눌지왕이 발 앞에서 염전수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서 명을 내렸다. 그래서 신하를 그곳에 적군에게 보내가지고 자기 아우를 구해 오라고 이런 그 문헌을 보면은 옛날 고려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발이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이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도 발은 지금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예, 계시고. 우리 어린이들은 생각하기를 여름철에 에어컨, 선풍기 이렇게 가지고 사용하지만은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고, 네. 그런 그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름철을 지내면 대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중에 그 중에 하나 발을 만듭니다. 발을 만드는데 옛날 조선시대 오래전 한 200년 전에는 임금님밖에 사용 못했는데 그래서 여기 염장 12공방 염장이 없었습니다. 궁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차차로차 시대가 흘러오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발이 만들어지고 공급되어졌는데 여기 우리 통영 역사도 발이 한 180년 역사가 됩니다. 저도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렴풋한 기억에 이런 발들을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이 끈으로 살짝 묶어놨다가 또 이게 뭐 그냥 또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끈을 풀어서 발을 또 쫙 내리고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죠. 태청마을에서. 예. 그래서 우리 그 큰 옛날 어른 대감집에 가면은 사랑방이 있고 안방이 네. 있습니다. 네. 사랑방에는 주로 남성들이 손님을 맞이도 하고 또 남성들이 거하면서 그것에 죽분이라고 있어요. 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다만 통같이 해가지고 이걸 안고 자면은 배앓이를 할 정도로 시원하게 이렇게 자고 있고 여름에 사용하는 여름에 죽부이. 그다음에 이제 이 발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문을 휘떡 열어놓고 지내기가 좀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발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리면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바깥을 보면 바깥이 흔하게 다 보여요. 대울이 이렇게 가려 있는데도 대울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 사물이 보입니다. 대신에 바깥에서 안을 보려고 하면은 대울이 먼저 눈을 가리고 가지고 안에 사람을 잘 못 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조모들이 여름철에 우통도 좀 벗고 있다가 인기치기 나면 네. 옷을 매무새가지고 맞이하고. 그래서 발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조선 시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 고려 시대 때부터 개인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 보호. 네. 그렇죠. 조선 시대에 보면 그 누각을 지어 가지고 네.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발을 내려놓고 발을 사방에다 내려놓고 안에서 뭐 잔치를 베푼다든지 그런 이제 바깥에 보이기가 좀 그런 모습들을 할 적에 발을 이렇게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그런 것들 많거든요.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벽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 인테리어 할 때 유리로 된 벽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는 밖이 훤히 다 보이고 밖에서는 거울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이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발 어떻게 만드는지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주로 겨울철에 네. 그 대를 채취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 대를 그 발을 만드는 종류는 그 시리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대가 굵지 않고 손가락 정도 뚫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핫살리 만들 적에 네.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들 담배 때 지담하게 만들 적에 네. 그 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는 왕대보다 연하고 또 약간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를 갖다가 잘게 쪼개고 해서 대울이 0.7mm 정도 되게끔 대울을 만듭니다. 지금 이것과는 어떻게? 이것과는 한 5배 차이 정도 나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체험용으로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서 검은색 옷을 바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가 원래 제작하는 한 5배 정도 굵은 굵은 느낌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굵직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작됐고요. 이것보다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 네. 이 굵기보다 5배가 더 얇은 대살을 촘촘히 쌓아서 발을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속대 쪼개기까지. 대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네. 그걸 1mm 정도씩 다 그 쪼갭니다. 네. 쪼개고 난 다음에 쇠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네. 그 통과식이에요. 쇠에다가. 네. 그러면 1mm 쪼갰으면은 0.9mm 정도의 두께를 그 구멍을 팝니다. 그럼 거기서 뽑아내면은 이 대울 두께가 0.9mm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뽑으면 0.8mm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뽑으면은 0.6mm나 0.7mm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지금 솔직히 이 정도 두께의 뱃살도 제가 손에 힘만 조금 주면 부러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5배나 얇은 0.6mm 정도의 뱃살이면 너무 쉽게 부러지지 않을까요? 잘 부러지는데 네. 이게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숙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장인이 되겠죠. 일반인들은 도면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제가 옆에서 식이면은
엮는 거는 한 달 정도면은 네. 빠르지 않지만은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뱃살과 뱃살을 엮는 떼올 만드는 거는 적어도 저 생각은 한 5, 6년 숙달이 되어야 그런 대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인 선생님께서는 대올도 직접 다 만드시고 준비를 다 하실 수 있는 장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국가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옛날 방식대로 만들면서 네. 또 우리 국산 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공산품이 뭐 도매상에 가서 소매상에 사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직접 대가 있는 대밭에 가가지고 그거 대를 채취해가지고 아까 0.6mm짜리 네. 1600개를 만들어가지고 엮으면은 발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 중간 중간에도 이렇게 또 예. 댓글을 또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아까 우리 저 발이 안에서는 밖에 훤히 보이지만 밖에서는 또 안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두고 우리 소엽 세이님께서 목욕탕 유리가 꼭 그렇다고. 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예. 아마 우리 선비들도 예전에 이제 선조들께서도 목욕탕이나 여름에 등목 치실 때 목욕하실 때 꼭 발 걸어두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긴 하죠. 일본. 일본에서 예. 일본의 그 노탕 같은 이런 네. 게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발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려놨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예. 직접 우리 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예, 키트신 체험. 거잖아요. 저도 자,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 지금 시청하는 어린이들도 네. 어떤 기간 동안에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체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처음에 이거 대를 네. 이렇게 처음에 눌립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꾹 그러면 눌러서. 이 뒤에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 올립니다. 이 실을. 실을. 네. 그러면 앞에 오른손은 뒤를 이렇게 넘겨주는데 뒤쪽의 좌편으로 넘겨주고 뒤에 거는 오른쪽으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같은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엮어 놓은 걸 보면 새끼 꼬듯이 엮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쉽게 하려면은 오른손이 뒤에 걸 잡고 왼손이 앞에 걸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이 이제 발을 배우시는 분들도 이 과정은 뭐 3개월 정도면 무난하게 이제 숙달이 될 수 있는데 예. 아까 이제 뱃살을 하는 거는 5, 6년이 걸린다. 예. 제작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예. 제가 지금 그냥 봐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직 저는 숙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실이 저 실이 맞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실이 앉아 있는 본인의 기준으로 작업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실이 작업자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딱 가게만 놓으면 예. 이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1600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600개를 하셔야 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인내심 필요합니다. 네.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저는 숙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장인 선생님께서 한번 딱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양이 없으니까 네. 맨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문양이 있는 거는 이 한 홈에 4가닥 실이 들어갑니다. 4가닥이. 예, 그래서 2개는 왼쪽으로, 2개는 오른쪽으로. 어허. 그럼 오른쪽에서 좌쪽으로 가는 거 있고. 네.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합해지면은 또 같이 올라가다가 또 나눴다가 이렇게 아. 하면은 뒤에 있는 이런 문양이. 이런 문양이. 이런 문양. 요건 나중에 제가 예, 예. 우리 장인 선생님과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놀림 한번 보세요. 네. 이거는 잠시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죠. 뭐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바른 한글인 거네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도 많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장인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이게 명맥을 이어오시는 게 대단하시다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은요.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나무 채취부터 시작해서 이 뱃살을 하나하나 구하는 쪼개기 단계 그리고 말리기 단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가 발엮기인 거죠. 예, 예. 아, 발엮기를 포함해서 총 18개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창문, 하나의 대문을 막는 데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하시는데 뭐 이게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의 여기 시간이 이제 안에 소요될까요? 내용에 따라서 한 30일 걸리는 게 있고 네. 또 어떤 거는 최고는 한 100일 정도 아, 걸리는 그런 안에 내용이 이제 글자 같은 이런 걸 우리 글은 다 핵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핵수가 빠지면 글자가 안 되지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핵수를 다 그 감안해 가지고 도면을 그리거든. 그 도면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문양을 새기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은 실과 실 사이에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좁을수록 실이 많이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갈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 100일 정도. 어. 그래서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좀 무지한 저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저희가 이제 발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극을 보면서 예. 특히나 중전마마를 아련할 때 예. 발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예, 문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냥 발을 쫙 만들어서 좌수를 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공중에서 쓰는 발을 네. 이제 제일 용이하게 쓰는 게 수렴청정. 수렴 청정할 때 예. 그래 아, 이제 이게 어린 왕 그렇죠. 뒤에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 임금이 돌아가시고 어린 그 왕을. 왕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뭘 정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의사에 앉혀놓고 네. 발을 뒤에다 내려놓고 그 발 뒤에 어머니나 네. 조모가 앉아서 신하들을 내려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서를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둘러싸고.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다 보입니다. 네. 근데 신하들이 발에 가려 놓으니까 뒤에 말하는 분이 얼굴을 모르지.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좋은 점도 아니겠지만은 내가 말을 할 적에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얼굴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 내 말을 반대로 하는가 긍정적으로 하는가 이것도 이제 탐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리 발휘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거 발의 색깔에 따라서 네. 누가 사용하느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제 조선시대 아주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마나 이런 데는 무명천에다가 검정실을 또 때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아 무명천과 검은실 그렇죠. 그리고 대사를 이용해서 예. 일반 평민들이 사용할 평민들이 수 있는 때를 사용했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공주나 공주, 옹주라고 하죠. 네. 공중에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발은 네. 연두색 실에다가 네. 또 연두색 가선을 다 두르고 가선. 그래가지고 발을 만들어 사용했다. 연두색 실과 문헌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옹주급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조선의 공주님을 옹주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 또 뭐 중전이나 예. 일단 뭐 이제 그렇게 궁궐의 여성들은 연두색을 그렇죠. 네, 사용을 하고 예, 예. 남자분들은 그러면 거의 안 쓰시네요. 남자분들은 주로 안 쓰고 차면용 발이 있거든요. 차명? 차면용 발, 얼굴 가리는 발. 차면 그러니까 얼굴을 차면용, 가리는. 네. 예, 그는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가 네. 어디 이제 그 시찰 나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그 행위를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될 그 당시 직전에 암행어사가 처음 나타날 적에 얼굴을 가리고 노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춘향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요즘에는 저뭐이 부채로 연습거이고 부채를 착 하는데 부채가 아니고 차면용 발, 얼굴 가리는 발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가지만은 저쪽에서 내 얼굴이 잘 안 나오고. 아, 하는 그럼 거 그것도 그냥 그런 이제 천이나 그런 게 아니고 발로 발로 했고. 어.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옛날 혼례 할 적에 네. 남자들 그런 신랑이 먼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식장 앞으로. 전통 혼례를 그럴 할 때. 적에 요 얼굴 가리고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차면용 발이에요. 아,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데 사용했고. 차면을 할 때 얼굴을 가릴 때 이렇게 발을 이용을 했었고 예. 여성분들은 생활을 할 때 그렇죠. 이게 또 다 가리게 했었구나.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우리 장 선생님께서 조대용 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가닥실이 들어가 있지만 한 번에 네 가닥실이 들어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게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시연 안 되겠지만 완성되어 있는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잠시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카메라맨 괜찮으시겠죠? 잘 따라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 작품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것 중에 아까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연두색 실과 이 연두색 테두리를 이용하는 건 궁궐의 옹주 여성들의 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제작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대도 이제 그 시리대인데 네. 시리대는 왕대하고 비교를 하면은 왕대는 충격을 가하면 또 부러지지만은 네. 이 시리대는 달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도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대의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기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180cm 정도 키고 넓이는 130 정도 됩니다. 130. 근데 이제 여기 한 올 한 올 들어간 게 지금 요게 한 1600개 정도 대올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은 일반적으로 한 줄로 쭉 올라가지만 그러게 문양이 조금만 없네. 옆으로 넘어가면 이 정육각형에서 긴 육각형, 많이 긴 육각형, 이 다시 또 정육각형 이런 도면을 기본 바탕으로 제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실까요? 마치 물결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확 회오리 치는 것처럼 이러한 기법들은 다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한번 여기 이제 설명을. 우리 어린이들은 이 문양을 마름모꼴 문양이라고 할 겁니다. 마름모꼴 문양. 그거는 이는 저 고문양이라 이라는데 네. 고문 문양. 그러면은 꽃자는 눈목자 이렇게 잎이 넣고 밑에 옛꽃자가 그물꽃자예요. 그물꽃자. 네. 그래서 그물같이 생겼다 해서 고문양이라 하고. 고문양. 네. 이거는 우리 거북이 등짝에 육각형 문양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문양을 응용해서 아자를 이렇게 새긴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가선을 이렇게 둘렀고, 그 다음에 고문을 가지고 이렇게 둘렀고, 그 고문 안에 보니까 뭔가 글자가 또 있는 것 같잖아요. 약간 네. 그럼 여기 흑토자가 있고, 네. 여기 또 있고, 또 있고 토. 밑에 입구가 있고, 입구. 네. 열십자가 있고, 네. 입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깃불 희자라 이게. 한 글자가 네. 두 개니까 쌍희자라. 쌍희. 예.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 옛날에 베개 모서리 같은 데는.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옛날 식기에 그데 보면은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의미의 글자 한문을 이런 데 새깁니다. 그래서 숫자나 복자나 그다음에 북이다남이나 이런 글자를 새기는데 북이다남이라 하면은 발이 너무 커야 되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준 안에 이 사이즈 안에 수복 이렇게 열락하면은 고문양을 가지고 이제 핵을 아주 가늘게 만들어가 수복 강령 이렇게 엮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발로도 이렇게 글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네요. 이게 처음 도면 작업부터 굉장히 신중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옆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은 이 발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딱 보시면 조명기가 밖에 있어서 훤히 다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욕탕 거울 효과 여기서 딱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작된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대올은 두께라 비슷한데 네. 그 실이 좀 두껍습니다. 네. 예, 두껍고 그다음에 이 글자는 위에 그 풀초자에다가 네. 그 성명할 적에 명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차쌍명이거든. 차쌍명. 네. 글자가 그 글자에다가 가이어리 받침대 또 위에 이렇게 받침대. 올려놓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보다도 멀리서 보면은 그 글자가 새겨져 나옵니다. 자, 시청자분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제가 손으로 한번 그어 보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산자보다는 조금 더 긴 게 그게 두 개가 네. 풀초자. 두 개 이렇게 똑같이 해서 풀초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가로획에 우리가 성명할 적에 그런 글씨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그어져 있는 이런 글자를 또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기하다라고 예. 신기하다는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우리 문화원에서 우리 통영문화원에서 매년 15명이 발을 한 개씩 만들어 갑니다. 그 일주일에 2번씩 오고 한 번 올 적에 3시간씩 그러면 60시간 해가지고 발을 한 개씩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 당시에 어린이들 오면은 조그마한 이런 것도 한 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어떤 기회가 그렇게 되면은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통영문화재 야행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언택트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잠시 이제 마무리 앉아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